압력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고 이때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같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과 충돌 횟수.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어떨수록 얘들아? 어떨수록? 그렇죠.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은 커진다. 자, 기체의 충돌 횟수가 많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체 입자의 수예요. 수가 어떻게? 많을수록. 수가 많으면 더 충돌을 많이 하겠죠? 왜요? 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용기 크기가 똑같아요. 자, 누가 더 많이 충돌하겠어요? 오른쪽이 더 많이 충돌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용기 부피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까요? 용기 부피가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입자가 3개가 있어요. 여기도 3개가 있어요. 어때요? 누가 더 많이 충돌해요? 네, 오른쪽이 더 많이 충돌을 해요. 그러면 충돌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용기 벽면에 가해진 힘이 커진다는 거고 그 말은 압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선생님하고 확산 때 배웠죠.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공원의 어떤 공용 화장실 앞을 지나가면 냄새가 더 심하게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왜 그렇다고 했어요?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데 여름철에는 더 어떻게 활발하게 퍼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체 분자의 속도에 이 온도가 영향을 끼칩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속도가 빨라져요. 기체 입자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충돌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3개. 하나, 둘, 셋. 입자의 개수가 같아요. 근데 온도가 오른쪽이 높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왼쪽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오른쪽은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충돌 횟수는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뭐를 충돌 횟수를 어떻게 많아지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쵸?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또 압력은 커지잖아요. 그쵸? 자, 1번과 같은 경우가 교과서에 잘 나오고 있어요. 1번과 같은 경우 기체 입자 수가 많을수록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요. 자, 바람이 빠진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넣으면 자전거가 팽팽해집니다. 자, 자전거가 왜 팽팽해질까요? 공기를 계속 넣으니까 기체 입자 숫자가 많아지죠. 많아진다는 것은 충돌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충돌이 많아지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기체의 압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자전거 바퀴는 팽팽해진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형성평가 문제 1번. 다음 중 적은 힘을 주고도 큰 압력을 얻기 위해 만든 도구가 아닌 것은? 자, 적은 힘을 주고도 큰 압력을 얻기 위한다라는 것은 뭔가 어떤 좁은 면적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좁은 면적, 뾰족한 거, 그쵸? 자, 근데 도구가 아닌 거니까 그 반대인 거, 그쵸? 반대인 거. 못, 삽, 송곳은 다 바늘, 뾰족한 거잖아요. 그쵸? 큰 압력을 얻기 위한 도구예요. 아닌 것은 자,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4번의 스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스펀지 위에 올려놓았다. 가와 나 스펀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압력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압력은 바로 보이죠? 어디 스펀지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 스펀지가 이렇게 움푹 들어갔고요. 여기는 살짝 들어갔네요. 그쵸? 아, 압력의 크기가 나에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힘의 크기는요? 힘의 크기는 물이 가도 가득 차 있었고요. 가득 채웠다고 했잖아요. 물을. 그쵸? 나도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무게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같은 상태이죠. 힘의 크기는 같지만 어떻기 때문에 네, 접촉하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달라져서 압력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체 압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체 압력은 선생님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네,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풍선을 불 때 풍선이 어떻게 해요? 둥글 모양으로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2번, 기체 입자가 용기의 벽에 충돌할 때 생긴다. 그렇죠. 기체의 압력은 고체의 압력하고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체 입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용기의 벽면에 충돌을 하는데 이때 생기는 힘에 의해서 압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방향에 따라 기체의 압력은 크기가 달라진다. 자,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크기가 다르다면 풍선의 모양이 고르게 둥글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압력의 크기가 크게 작용한 방향으로 더 튀어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기체 압력은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생긴다. 네, 기체 입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생기는 거죠. 자, 부피와 같을 때 기체 입자의 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크다. 기체의 수가 많아지면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충돌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용기 벽면을 더 많이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어떨 때? 부피가 같을 때. 자, 따라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풍선을 불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고 있네요. 그쵸?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풍선을 불수록 풍선 속에 기체 입자수가 증가한다. 그쵸? 계속 공기를 넣어주고 있으니까 기체 입자수는 증가하는 거죠. 자, 풍선 안쪽 벽에 작용하는 기체 압력이 클수록 안쪽 벽에서 작용하는 기체 압력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져요. 그러면 풍선 밖에서 작용하는 기체 압력도 있잖아요. 그쵸? 풍선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기체의 압력도 있는데 이 기체의 압력보다 자, 선생님이 지표면에서의 기압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대기압으로 1기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압력은 1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표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럼 풍선 바깥에 있는 공기 입자들의 압력은 당연히 대기압, 1기압이 됩니다. 근데 풍선을 계속 불어주다 보면 이 1기압보다 커질 때가 있어요. 자, 1기압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 센 애가 힘 작은 애를 이기죠. 그쵸? 그러니까 풍선이 어떻게 해요? 네, 커져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기체 압력이 풍선 안쪽에 기체 압력이 커지면 당연히 풍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쪽보다 안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더 상대적으로 커서 풍선은 바깥쪽으로 커지게 됩니다. 자, 풍선이 팽팽해지는 것은 풍선 속의 기체 입자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기 때문이다. 자, 기체 입자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기체 입자의 기억에서 나왔죠. 그쵸? 기체 입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기체 입자의 크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진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모두 고른 것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쵸? 자, 밑에 배움일기와 복습이 나오는데 요거까지 지난 시간에 잘 하셨죠? 만약에 못한 학생이 있으면 꼭 해주세요. 복습은 한 가지 문제 만들기예요. 만들어서 써주세요. 내가 선생님이면 어떤 문제를 낼까 고민해가지고 한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다 써주세요. 자, 이제 뒤로 가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체에 대해서 이제 기체의 어떤 부피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부피라는 것은 뭡니까, 얘들아? 부피라는 것은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부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체도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체의 부피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네,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로 가시면 가장 먼저 나온 그림이 뭡니까? 뜬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륙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엄마, 과자 먹어도 되죠? 자, 지금 이륙해서 지금 어때요? 높은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아빠는 벌써 잠드셨네요. 그쵸? 자, 엄마 과자 먹어도 돼요? 그러렴. 자, 그랬더니 어때요? 과자 봉지가 이랬는데 가방에 넣을 때는 이랬는데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부풀었어요. 자, 이렇게 과자 봉지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학습지에 2번에 적어볼게요. 자, 학습지 2번에 적어볼게요. 비행기를 탔을 때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 것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것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는 어떻기 때문에?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과자 봉지 속 기체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쵸? 자, 우리가 이 실험으로 과자 봉지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자에 과자 봉지를 넣고 그곳에 공기를 빼주면 상대적으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압력이 이제 커져가지고 주변보다 압력이 커져가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기를 빼내고 있습니다.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는 게 보이죠? 네,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그쵸? 용기 속에 공기를 빼냈더니 상대적으로 어떻게요? 용기 속에 기체 입자수가 적어지니까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과자 봉지 안에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다시 공기를 넣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쵸? 네. 과자 봉지 바깥에 용기 안의 압력과 과자 봉지 안의 압력이 같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체에 작용한 압력을 낮춰줬더니 기체의 부피가 늘어났고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높아졌죠.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